충분히 다 된다. 다 되는데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의 친구들이 영어 영포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의 방법대로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결국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대한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엔 선생님과 헬렌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어 교육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잘못된 영어 교육 고정관념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과 또는 이해 수준에 맞지 않은 학습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약간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뭔가 빨리 학습을 시작하고 빨리 학습적으로 넣어주면 아이들이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어느 정도 아이의 발달을 좀 고려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주입식 환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약간 학습적으로만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 말고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학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습적으로만 계속 아이들을 발달시켜주는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직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에 힘이 없거든요. 네. 쓰는 힘이 별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도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해오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사실 되게 한국어도 모국어인 한국어도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발달에 대한 부분이 그 나이별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얘 제로 레벨이니까 바로 한국에서는 파닉스 하니까 파닉스부터 해야 돼. 약간 그래서 5세 때부터 또는 뭐 더 어린 나이 때부터 파닉스를 떼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의 영어를 시작했으면 사실 더 장점이 많아요. 좀 더 스피킹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든지 많은 단어를 알게 해준다든지 뭔가 발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은데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A, B, C, D, E, F, G 알파벳만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강압적으로 파닉스의 패턴을 이해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얘 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상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5세 때 저희 아이한테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주 2회 또는 3회 이제 기간을 보냈는데 지금 7년 돼서 이제 8살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공부방 또는 학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파닉스를 다 뗐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왜 동공지진이 일어나죠? 아니 절대 뗄 수가 없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 나이 때는 영어 원서 읽기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이거를 조금 유연하게 읽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파닉스 패턴으로 읽는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읽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파닉스를 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도 빨리 시작하면 파닉스를 빨리 떼고 그다음 원서 읽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가야 되는 패러다임이고 반대로 될 수 있는 패러다임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레벨 1이니까 일단 파닉스를 먼저 떼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서 파닉스를 뗀다라는 개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뭔가 발달과 이런 거 없이 1단계 레벨이니까 애플 외워야 되고 캣 외워야 되고 해서 그거를 약간 강압적인 단어 암기를 시킨다든지 또는 강압적으로 조금 학습적으로만 시키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게 사실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 무조건 파닉스를 떼야 영어 원서 읽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 때는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 이 텍스트를 그냥 그림적으로 눈으로 인식해서 떼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어려운 단어는 파닉스 패턴을 이해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도 얼추 읽어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파닉스 패턴으로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찍어서 익숙한 단어를 읽어버리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읽은 거라 어려운 단어들을 처음 보는 단어들을 읽기가 좀 힘들어요. 파닉스 패턴을 돼서. 근데 이제 그거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빨리 영어를 빨리 얘네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파닉스부터 떼야 되겠네 해서 5살짜리 아이나 6살짜리 아이에게 조금 무리하게 파닉스를 이제 하는데 왜 안 돼?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너무 동공지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험하네요. 그거 네, 맞아요. 첫 번째부터 너무 위험한데요. 네, 그럼 두 번째는 혹시 뭘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어민 선생님 좋아요. 근데 장단점이 뚜렷해요. 장단점이 뚜렷하고요. 실제로 저 예전에 영어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어머니가 실제로 종로에서 본인은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시고 나서까지 영어 선생님을 하셨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하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저도 영어가 스피킹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원어민 선생님도 수업해보고 뭐 한국 가서 문법 수업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선생님들 많이 경험해보니까 이중언어 되는 선생님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처럼 유학을 갔다 온 이중 언어가 되든지 아니면 교포들인데 한국어가 플런트에서 유창해서 이 두 가지가 되는 선생님이 영어를 제가 배우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생님들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기관을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대요. 본인이 원어민 선생님을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성인이었을 때 이게 뉘앙스적인 부분을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뉘앙스적인 걸 물어봤을 때 원어민 선생님이 그거를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왜냐면 의사소통이 그만큼 디테일하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어린애들도 굉장히 동일해요.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이제 지금도 와서 방학 때 수업 받는 애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저 처음 만났을 때가 8살에서 9살 올라가는 해였나? 7살에서 8살 올라가는 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녔던 게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캐나다 국제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저랑 영어로 수업하고 저랑 영어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헬렌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바지나 삭스, 양말 이런 거는 왜 다 S가 붙으니까 왜 복수형을 쓰냐? 왜 R 쓰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 봐, 땡땡아 잘 봐. 너 양말 신을 때 한 짝만 신고 나가? 신발 신을 때 한 짝만 신고 나가? 바지 입을 때 한 짝만 끼고 나가? 아니? 항상 두 쪽을 다 하잖아. 그거 짝꿍이잖아. 페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R을 쓰는 거야. 하나여도.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국제학교 다녔잖아. 캐나다 국제학교 다녔잖아. 그 선생님한테 왜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줬을 거래요. 근데 본인 영어 실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그걸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물어봤대요. 그게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원어민 선생님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정확성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잘 보세요. 헬렌, 뭐 예를 들면 브레이크가 뭐예요? 뭐 쉬는 시간. 뭐 이렇게 빨리 설명 좀 해드리면 그 다음 바로 응용해서 써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은 헬렌 브레이크가 뭐야? 그럼 영어로 브레이크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으면 그건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 브레이크를 물어보고 그 브레이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브레이크가 뭔지 아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 환경은 밖에 나가서 원어민을 만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정확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되는 게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 응용할 수 있는 건데 계속 그거를 그 원어민 선생님 만날 때만 듣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도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거나 좀 포인트로 받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이 베스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 실제로 되게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첫 영어를 원어민 선생님이랑 붙였다가 파닉스도 지금 4학년인데 안 되는 애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원어민 선생님 파닉스를 안 잡아주신다고 그러시던데요? 라고 얘기하길래 근데 그게 해외에서 맞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선생님이랑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학원에서 시간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조금
시간을 쏟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 낭비된 게 아니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잘못된 방법, 그 대망의 세 번째는 뭘까요?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마지막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는 문법은 절대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문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문법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줘도 되나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고정관념이에요. 왜냐? 엄마들 세대 때 문법은 너무 어렵게 배웠거든. 본인이. 그렇죠. 문법을 너무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문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저희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부터 문법 해요 라고 얘기하면 헉! 이러세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제일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 문법도 쉽게 가르쳐주면 다 이해해요. 우리 학원이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그 문법을 어법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 아니고요. 어법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법은 뭐냐? 어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 말을 하기 위해 또는 진짜 영어를 빨리 배우기 위한 문장 만드는 방법에 문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어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어렸을 때부터 문법? 솔직히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 학원 애들, 제가 지금 문법 애들 가르치고 있는 애들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2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밖에 나가는 순간 없어요. 그럼 정확도 있게 티칭을 해줘야 하는데 이 문법을 정확도 있게 이해만 시켜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 그다음부터 문장 만드는 거 웬만큼 다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계속 읽기만 한다? 그럼 리딩 능력만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확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문법을 이해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데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저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애들 다 잘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어머니도 너무 어렵게 배웠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한국에서 지금 문법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일반 동사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 동사를 동작 동사, 일반 동사를 가르쳐줘서 그래요. 저희는 그냥 액션 월드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그리고 액션 월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근데 아이들도 저희도 저희들의 방법대로 또 저희들의 노하우대로 알려줬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문장 만들고 본인들이 다 이해하고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문법적인 거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법 되게 쉽게 설명해줘요. 그건 중학교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더 좋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 일반 동사의 진짜 원래의 오리지널 표현은 뭐였는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 보니 저 지금 가외할 때부터 얘들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충분히 다 된다. 다 되는데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의 친구들이 영어 영포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의 방법대로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 결국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대한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지식을 좀 잘못된 고정관념과 지식을 좀 바꾸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 아이들이 진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영포자가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는 영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렌 영어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